합시다. 자,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해보시오. 자, 어떤 두 수의 대소를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같아야 돼. 만약에 4보다 7이 크지? 어떤 기준이 만들어졌음? 정수, 뭐 빼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만약에 루트 4와 루트 7에 대한 비교면은 뭐야? 루트 속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 루트가 똑같잖아. 갑자기 우리가 가지고 와서 루트 4랑 세제곱근 7을 비교를 하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야. 얘를 맞추려고 해도 뭐야? 6제곱근에 뭐 4의 3승, 6제곱근에 49 하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지? 기준을 맞춰야 돼. 로그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아니죠. 로그의 밑을 맞춘다 하는 그런 기준이 같아져야 돼. A부터 보자. 3의 몇 승? 1-로그 3의 2승.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로그 중에서 B를 보니까 어떻게 사라져? 로그 2의 4. 뭔가 밑이 2인 로그가 나온다던가 깔끔한 정수로 똑 떨어지네. 그럼 나머지 A 값이나 C 값 역시 간단하게 고쳐주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일단 지수를 뭐 해버릴까? 밑을 3인 로그로 만들어 볼까? 그럼 로그 3의 3 빼기 로그 3의 2. 로그끼리 뺐으니까 진수끼리 나누기. 그러고 나서 2분의 3과 3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2분의 3의 로그 3의 3승, 즉 1승. 2분의 3이 됐네. 1.5. 뭐 똑 떨어졌잖아. 마지막 C도 계산해보자. 얘는 뭐야? 로그 4의 2는 2의 제곱으로 바뀌면서 그 제곱이 앞으로 역수로 빠져나간다. 맞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로그 3의 제곱에다가 3. 그 제곱에 있는 2가 앞으로 나갈 때 역수로 나가네. 나가고 나니까 로그 2의 2는 1. 로그 3의 3도 1.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냥 1. 끝. 됐나요? B가 제일 크고 C가 아니네. A가 중간, C가 제일 작아. 됐나요? 끝. 여기까지. 뭐 이번에는 사실 기준을 맞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다. 맞지? 약간 그냥 간단히 고치시오 정도. 근데 내가 원했던 건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밑이 2인 로그나 밑이 3인 로그를 하나로 맞춰서 진수끼리 대소를 비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네요. 갑시다. 195번. 아, 191번. 로그 x의 정수분이이고 로그와 로그의 소수분의 합이 1일 때 자, 이 문제 발표.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아마 이 녀석 설명 못했을 거야. 못한 채로 이제 진도만 나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근데 너희가 이거 잘 했네. 근데 너희들이 있잖아. 내가 이걸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해설이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얘를 참고했을지 모르겠어.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문제를 풀 때 이거 못 외워. 더해서 정수였는지 빼서 정수였는지 하긴 근데 소수 부분이 똑같은데 그지? 소수분이 똑같은데 당연히 소수분을 빼면은 사라지고 정수만 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지? 자 일단은 갈게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풀어? 요거 189번 만약에 푼다 치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어쩌고 저쩌고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는 뭐 한다? n 더하기 소수 부분 m 더하기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알파를 똑같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알파를 어떻게 하고 싶어? 빼고 싶지, 없애고 싶지. 그래서 둘이 뺍니다. 둘이 가보면 뭐야? 2 로그 x로 바뀌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 n 빼기 m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다? 정수다.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푸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서 나온 게 x의 범위잖아.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그럼 그 녀석을 로그에 집어넣어주면 어때?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지겠지.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야? 2 로그 x거든. 2 로그 x의 범위를 보면은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지는데 그 사이에 있는 뭐 정수.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딱 하나 두고 3 있네. 그러면 로그 x는 얼마? 2분의 3이 나오면서 x는 10의 2분의 3승입니다. 라고 푸는 거지. 뭔가 정수분이 소수분이 같다. 거기서 생각을 해서 소수분이 같으니까 빼면 정수끼리만 빼겠네. 또는 소수분이 사라지겠네. 라고 하면서 정수를 만들던가 아니면 내가 푸는 풀이처럼 가져야 되는데 빼서 정수, 합해서 정수 막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주문 외우듯이. 알겠죠? 이거 100% 까먹어. 그냥 그렇게 외워놓으면. 알겠죠? 자, 그래서 너네가 질문한 191번 역시 뭐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한 적은 없지. 그래서 로그 x를 써봐. 뭐야? n 더하기 알파. 로그 루트 x를 써봐. 뭐야?
m 더하기 베타. 근데 m과 두 로그를 소수분끼리 비교하면 어때? 합이 1이래. 더 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 나와? 얘 빠져나가면서 2분의 1 로그 x니까 2분의 3 로그 x 된 것까지는 알겠죠? 2분의 3 로그 x가 n 더하기 m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그게 얼마? 1이라며. 그럼 그 1이 더해졌다라는 것도 나중에 답에 관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다? 정수가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방금 89번 내가 잠깐 풀었지. 원래 기본적인 문제는 x의 범위를 줍니다. 왜? 그걸로 로그 x라던가 지금 내가 만든 2분의 3 로그 x 또는 여기서는 2 로그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한 용도로. 그때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로그 x의 정수분이다. 딱 주자마자 너희들이 뭐 하냐고 했잖아. 로그 x는 2점 얼마 얼마 그대로 쓰고 막 2분의 1 붙여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 2점 얼마 얼마를 쓰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항상 너희들한테 정수분을 주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무조건 뭘 만들어주냐면 로그 x 자체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지는 거야. 근데 정수분이라는 건 2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은 없지. 2.0도 정수분은 이거든. 그러면 이제 누구야?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로 바꿔보자.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2분의 9보다 작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범위 중에 누구? 3과 4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됐나? 오케이. 자, 근데 답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누가 틀렸을까? 2분의 3 로그 x 중에서 3과 4가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누구만 가능할까, 얘들아? 알겠니? 알겠니? 일단은 구해볼까? 로그 x가 그래서 얼마야? 2와 3분의 8만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누가 틀렸어? 한번 생각해봐. 찾아야 돼요, 이거. 맞춰서 질문이 아닌 사람한테 대신 풀어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틀린 사람, 질문인 사람, 난 저렇게 안 풀었는데 라고 해서 새로운 풀이처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찾아보라고. 둘 중에 뭐가 틀렸을까, 시연아? 3. 3? 그러니까 밑에서는 2. 왜? 그러게요. 3이 틀렸습니다. 맞아요. 밑에 있는 로그 x로서 가능한 것은 3분의 8이 맞아요. 왜? 자, 이거는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에서는 이런 풀이는 안 나와. 근데 합이 1이라는 거는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있잖아. 요 둘 다 0이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라도 0이 되는 순간 다른 하나는 그럼 1이란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1을 소수 부분이라 부르진 않잖아. 0.9999지. 그지? 그래서 지금 얘가 안 되는 이유 뭐다? 알파가 0이라서 그래. 혹시나 또 2분의 1을 붙였을 때 베타가 0이 되는 것도 있을 리가 있나? 없지?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혹시 제외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둘 다 소수 부분이 0이 안 된다라는 거를 참고하는 겁니다. 알겠죠? 끝. 그래서 답은 뭐야? 로그 x잖아? 2 더하기 3분의 2. 요게 답인 거지. 답 3분의 2. 알았죠? 끝.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 나 이거 좀 화면 좀 다시 껐다 킬게. 191번까지 했지. (201번) 자, 다 됐나요? 할까요? 옛날에는 이 상용 로그 있잖아요, 요거. 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문제 있었는데.
소수 부분의 합이 막 3분의 4일 때, 소수 부분의 합이 2분의 3일 때 하면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요즘 그런 문제를 못 보네. 자, 아무튼 201번 갑시다. 자, 로그 문제를 만났어요. 뭐부터 할까? 도영아, 뭐부터 할까? 밑부터 봐야지. 맞죠? 무조건 로그 문제는 뭐부터? 밑부터 확인부터 합니다. 밑이 하나가 다르네. 그럼 뭐 하자? 밑부터 맞추자. 일단 로그 1을 만나면 A로, 로그 3을 만나면 B로 바꿉시다. 밑이 11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그 0.2, 밑이 0.2인 45의 로그를 밑이 10인로그로 일단은 무지성 연산하고 연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얘는 뭐야? 로그 0.2. 진수가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치? 그래서 진수 누구? 0.2를 10분의 1로 고치고 지금 바꾸자. 뭐야? 로그 2 빼기 1. 로그 10에 10. 그 다음에 로그 45. 자, 로그 45도 역시 아까 요거처럼 곱이나 나눗셈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 45가 뭐야? 5, 9, 45. 맞죠? 그러면은 로그 5 더하기 2 로그 3. 자, 여기까지 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쳐다봐. 너희들이 그 로그 2가 0. 얼마지? 3010 맞지? 나 갑자기 값이 기억이 안 나냐? 3010 맞지? 그냥 값 주어지는 거. 값 주어지는 거 하나도 없냐? 없네. 맞겠죠? 아무튼 로그 2의 값이 그리고 로그 3의 값이 뭐 또는 상로그 표가 막 주어지는 문제들 알고 있죠. 0.477 하면서 0.433 하면서 막 주어지는 거 있잖아. 그런 녀석들에서 로그 5를 주는 문제 한 번도 못 만날 거야. 오케이? 그럼 도대체 상로그에서 로그 5는 뭘까? 옛날에 상용로그를 좀 집중해서 가르칠 때 내가 쓰던 말이 있어. 뭐야? 상용로그에서는요. 미치든 진수든 5라는 값은 절대로 5가 아님. 그래서 뭐로 만들어주냐면 항상 2분의 10으로 만드는 거야. 오케이? 로그 5천도 마찬가지. 그래서 1 빼기 로그 1로 만들어주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제 뭐야? 전부 다 A, B로 표현할 준비 끝났잖아. 대입은 너희들 할 수 있겠죠? 끝. 상용 로그에서 다시 한번 밑이 10인 상용 로그에서 진수 5는 절대로 5가 아닙니다. 무조건 2분의 10으로 뜯어서 해석한다. 알았죠? 로그 5는 절대로 안 주어진다. 참고해놓고 209번 가보자. 아무튼 가자. 소리의 강도가 P일 때 소리의 크기가 어쩌고 저쩌고. 자, 우리가 지금 무슨 과목 배우고 있습니까? 물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수학 배우고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 소리의 강도 아무 관심 없음. 그냥 D는 10로그 K분의 P. 끝. D의 의미가 크기인 거고 P의 의미가 강도인 거지.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부릅니다. 항상 여기에 공식 식이 딱 제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값들을 뭐 해주세요? 대입을 해봐. 그러면은 식이 딱 2개 나올 거야. 그럼 그 뒤에 뭐 하는 거? 연립해서 푸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다. 알았음? 끝. 잘 봐. 지역 A, 지역 B가 있잖아. 맞죠? 지역 B, 지역 A. 자, 공식 만들어 가볼까? 강도가 강도의 500배. 강도가 뭐야? P잖아. 10 곱하기 로그 안에 상수 K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만류인력 상수처럼 어떤 지역이든 똑같이 적용하는 값이라서 그냥 K는 K입니다. 어쨌든 누가 P가 얘가 500배래. 누구의? 얘의. 그러면 공식을 쓸 때 뭐 하면 되겠네? 얘를 P라고 기준을 잡으면 위에 거는 뭐 500P라고 잡으면 되지. 알았죠? 그러고 나서 뭐야? 소리의 크기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네. 얘를 PA라고 얘기하고 얘를 PB라고 해보자. 당연히 요 500을 보니까 진수 500배를 보니까 누가 클 것 같아? PA, PB 중에. 위에 게 크겠지. PA 값, PB 값 역시. 그러면 뭐 하자? 큰 거 작은 걸 빼는 게 차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보자. 끝.
그럼 좌변은 뭐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B-PA. 혹시 음수가 나오면 다시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자, 어제도 뭐야? 10으로 묶어. 그럼 뭐 나와? 로그 빼기 로그. 로그 빼기 로그니까 뭐 해? 하나의 로그를 합치면서 진수끼리 나눌까? K분의 P분의 K분의 500P. 뭐야? 싹 다 약분이 되면서 500 하나 남네. 됐나요? 10 곱하기 로그 500. 근데 이번에도 어때? 로그 5 안 준다 그랬지. 맞지? 0.3 로그 2를 줬잖아. 그래서 500을 500으로 쓰지 말고 뭐라 쓰자? 2분의 1000. 아, 10 뒤에 곱해진 게 뭐야? 3-0.3. 2.7. 27. 끝. 답은 27데시벨.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끝. 자, 이 문제는 뭡니까? 그냥 로그 더하기 로그. 맞죠? 로그 더하기 로그. 밑부터 역시 확인하자. 이 정도는 나는 오늘도 다음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항상 밑이 같은 녀석이라고 부를 겁니다. 로그 27. 3의 3승. 3분의 1. 3n 제곱 더하기 3분의 1 로그 3의 루트 n.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너희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자연수가 되도록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언제 만났어? 어느 단어에서? 뭐 그래 봐야 우리 두 단어 배웠구나. 지수 단어에서 배웠지. 뭐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다. 로그도 결국은 지수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로 풀리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로그를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보자. 뭐야? 일단 3분의 1로 묶을까? 그러면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 진수끼리 곱할까? 로그 3 안에서 진수끼리 곱해주면은 3n 얘가 2분의 1승 얘는 2승 2분의 5승 됐나요? 그러면 뭐야? 3분의 1에 뒤에서 1 더하기 로그 3에 n의 2분의 5승 2분의 5 뽑아낼 걸 그랬다. 어쨌든 그게 뭐래? 이제 자연수가 됐는데. 자, 여기까지 따라왔음? 자, 그때 뭐 할까? 이 녀석을 자연수 n으로 표현을 해보자. 저 3분의 1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양변 3배. 그리고 1 넘겨. 그럼 남는 게 뭐야? 로그 3의 n의 2분의 5승 혹은 2분의 5 곱하기 로그 3의 n. 어제는 그게 뭐가 됐어? 양변 3배, 3n. 여기 왼쪽에 뭐 더해져 있었어? 1 더해져 있었지. 넘어갔어.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뭐다? 3의 3n-1승은 n의 2분의 5승. 되었니? 끝.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뭘 찾아주세요? n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계산해봐. small n의 개수를 찾아달래. 이걸 만족하는. 어떤 꼴로 변형을 해주면 편할까? 또는 가능할까?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래서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승이다. 뭔 소리야?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다. 그럼 어디로 넘겨? 우변으로 넘길래? n도 미지수인데? 아니잖아. 좌변으로 넘기자. 누구를? 지수를. 3의 몇 승? 위에 밑줄 좀 지워. 3의 5분의 2 곱하기 3 대문자 n-1승. 그게 뭐다? 그게 뭐다? n이 되자. 를 만족하는 개수. 이거를 뭐로? 자연수로 만들어봐. 어떤 자연수? 30 이하. 알았죠? 오케이? 근데 밑이 3밖에 안 돼. 뭐 3의 제곱이거나 3의 5승이거나 하면은 그 5승이 얘를 뭔가 조절이라도 해줄 수 있지. 근데 3은 그냥 3. 가장 작은 소수 단위. 가장 작은 단위의 소수일 뿐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알아서 지들끼리 자연수가 돼야겠네. 3n-1이 5의 배수가 되면서 분모 5를 사라지게 하면서 그때 그 값이 얼마? 30 이하는 얘가 아니구나. 요 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건 30 이하의 자연수를 넣으면서 뭐가 되도록? 그냥 자연수가 되도록 하기만 하면 돼. 알겠죠? 즉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값의 개수가 small n의 개수랑 동일하겠지. 이해됐음? 그럼 너희들은 고민을 하는 거야. 대문자 n에 도대체 뭘 넣을 수 있을까? 일단은 3n-1이 뭐가 돼야 돼? 5의 배수가 돼야 돼. 맞죠? 그런 small n 뭐 있겠어?
1 넣으면 안 되지. B 넣어도 2 된다. B 넣을 수 있잖아. 3 넣으면 안 되지. 9 빼기 1이니까 8. 4 넣으면 돼, 안 돼? 12 빼기 1, 안 되지. 5 넣으면 돼, 안 돼? 5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6은 18-1 안 되지. 7은 20 되잖아. 그럼 여기까지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엔 뭐야? 5씩 키워가는 거야. 규칙성 찾은 거야. 27 찾음으로써. 끝났잖아. 몇 개? 6개 넣을 수 있네. 그럼 20년 동안 6개 하겠니? 이해되었음? 정리됐어? 어? 이거? 왜 이게 나왔냐고? 로그의 정의. 로그 A의 B는 X다. A의 X승은 B다로 바꾸잖아. 3의 이것은 이거다로 바꾸는 거지. 로그의 정의 쓰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수함수 시작하는데요. 단원을 살짝 뜰 겁니다. 쌤에는 지수함수라는 단원으로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이 로그 함수라는 단원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자, 나는 순서를 좀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과 수요일은 숙제가 좀 되게 적게 나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남은 것들 전부 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래봐야 양은 적어. 일단 뭐냐면 지수함수, 로그 함수라는 단원 안에는 각각 뭐가 있냐면 진짜 함수, 그래프 얘기가 있고요. 방정식 얘기가 있고 부등식 얘기가 있고 여기도 함수 얘기가 있고 방정식 얘기가 있고 부등식 얘기가 있어. 그래서 요렇게 끊어서 이제 단원이 만들어져 있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수업 안 합니다.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함수와 함수를 오늘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일단 내가 처음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수요일 날 방정식만 나갈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부등식을 나갈 거야. 원래 내가 이렇게 수업합니다. 수1에서 대수에서. 오케이? 그래서 총 2단원을 3일로 쪼개서 3번의 수업으로 쪼개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아까 내가 뭐 너네가 잘 따라오니까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방정식 부등식을 같이 끝낼까라는 생각도 그냥 하고는 있어. 너희들이 오늘 나가는 숙제 질문 양이나 방부등식 하면서 따라오는 속도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쪼갤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잘라서 수업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함수 얘기는 여기나 여기나 비슷해. 양이, 배우는 양이. 근데 방정식 얘기를 해보면 있잖아. 여기서 한참 배워요. 뭔가 방정식 얘기를, 부등식 얘기도. 근데 로그에서는 뭐라고 해버리고 끝나냐면 지수에서 배웠지? 그거랑 똑같아.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그냥 형태만 딱 보여주고 사실 끝나. 그러면서 강조를 해야 되는 게 별로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또 비대칭이야. 여기는 설명을 하다가 끝날 거고 여기는 문제만 주고 장장 풀게 될 거야. 수업을.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프 얘기도 제대로 못 풀고 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는 거고 뭐 일단은 아까 잠깐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단원이 진도가 우리가 지금 느릴 것 같지는 않거든. 대충 생각했을 때 한 2번 정도의 수업이 여유가 좀 있어. 그냥 나간다고 치면 지수함수 오늘 다음 시간에 로그 나간다고 치면은 2번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쪼갤게요. 알았죠? 오늘은 함수와 함수 2단원에 걸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숙제 양이 그래서 숙제가 2단원에 살짝 조금씩 나갈 거다. 알았음? 자, 어쨌든 지수함수 그래프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지수함수. 지수함수가 도대체 뭘까? 정민아, 다항함수가 뭐야? 미지수에 있으면 다 다항함수요? 다항함수가 뭐야? 다항함수가 뭐야? 이걸 왜 몰라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다항함수가 뭐야? 다시 다항식을 뭐? 이케
다항식의 정의가 뭐야? 뭐 항이 여러 개의 식이라고 한다 치면은 다항함수가 뭐야? y는 다항식입니다 그냥. 알았죠? 그러면 유리함수. 맞다.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유리함수가 뭐야? y는 유리식인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와 유리식과 유리함수. 유리식을 먼저 배우고 그걸 가지고 함수 만들러 가는 거죠. 무리함수의 정의는 뭐겠어? y는 무리식이지. 그래서 무리식을 먼저 배우잖아. 루트 뭐시기 하면서. 무리식 설명하는 거, 계산하는 거 막 배운 다음에 무리함수 하러 가지. 다시 한번. 지수함수는 뭐겠어? y는 지수식입니다. 그 지수식이 뭐겠어? 뭔가 미지수, 변수 x를 붙여야 되잖아. 어디 x가 붙었겠어? 그렇지. 다음. 그러면 로그 함수는 뭐겠냐? 로그 함수는 뭐겠어? y는 로그꼴. 그러면 x 어디다 붙일까? 밑에 붙일까? 진수에 붙일까? 당연히 진수에 붙였죠. 오케이? 변수는 내가 미지수로 했나? 변수는 저기다 붙겠지. 그러면 이 두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AX선의 그래프 그려보자. 대표적으로 Y는 EX선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래프 제일 처음에 배우면 뭐해? X에 너네 1, 2, 3, 4 넣어보잖아. 0 넣었더니 1 나오고 1 넣었더니 2 나오고 2 넣었더니 4 나오고 3 넣었더니 8 나오고 뭐야 점차 증가하는 속도가 겁나 빨라지네. 말 그대로 지수함수니까. 그리고 그 전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나오고 그놈에 또 절반 나오고 근데 절반만 나오지 음수로 넘어가진 않아. 이건 거야. 자, 그럼 이번엔 뭐 해볼까?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또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라고 하면 뭐야?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요 녀석은 요 녀석과 무슨 관계 있어? x에 부호 바꿨다. 무슨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관계.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둘 중에 밑이 어떤 놈인지를 먼저 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러 가는 거다. 알았지? 자, 간다. 다시 한번 뭐예요?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왜 삐딱삐딱하냐?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끝. 그리고 x축과 맞나 안 맞나? 즉 0이 되거나 ax은 꼴이 0이 되거나 음수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유리함수 때처럼 뭐가 생겨? 점근선이 생기겠지. 알았죠? 딱히 표현은 안 할게요. 지수함수에서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했어. 마치 2차 함수에서 나오는 누구처럼? 꼭지점처럼. 마치 원에서 나오는 원의 중심처럼 그림을 기준이 됐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었단 말이에요. 유리함수는. 근데 지수함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점근선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그릴 때 참고는 해야 되겠지.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니까. 또는 위로 올라가서 안 되니까. 어쨌든 두 번째 이게 아닌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 아까 2분의 1 같은 거. 그럼 뭐다? 그래프는 요렇게 생깁니다. 왜? 이 녀석을 마치 y축 대칭 이동시킨 것처럼 그려주면 돼. 알았음? 끝. 또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로 넘어가 볼 건데 그 전에 너네 유리함수 배웠을 때 어땠니? 막 정의역, 치역 설명하고 점근선 설명하고 대칭성 설명하고 막 k가 커지면 어쩌고 저쩌고 k가 작아지면 어쩌고 저쩌고 k가 양수일 때 막 성질 정리했었지. 지수함수는. 성질이 없다고 하긴 좀 그런데 설명할 만한 성질 자체가 그림에 다 나와 있어. 정의역을 모르겠냐? 지수의 실수 전식 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밑 A를 항상 양수로 잡는데 양수 밑을 갖는 지수함수에서 x에 뭔 지랄을 하든 전부 다 양수만 나온다라는 걸 모르겠냐 너네가? 그걸 물어보겠니 그러면? 평행이동해서 뭐 간단하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근데 정의역 지역 때문에 틀리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지수함수에서. 그리고 두 번째, 뭔가 2차 함수 때처럼 막 대칭성을 가지고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막 요 함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막 이런 얘기들 대칭성도 있었는데 대칭성도 없어. 빨강과 파랑은 대칭 이동 관계는 있지. 빨강 하나만 봤을 때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꼴이라던가 빨강 하나만 봤을 때 어느 점에 대해서 대칭꼴이다 이런 것들도 없어.
증가 감소가 바뀌는 형태의 그래프도 아니야. 계속 증가만 합니다. 그럼 뭐 물어볼 만한 게 별로 없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딱히 지수함수에서는 밑에 성질을 정리를 하지 않아요. 오케이? 뭐 성질 문제를 안 묻는다는 거는 아닌데 다 너무 쉬워. 대신에 그거 하나는 참고하자. 치역의 범위가 뭐였어? 방금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y는 양수라 그랬지. 근데 공역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무조건 y는 양수로 봅니다. 즉 공역과 치역을 똑같게 만들었어. 계속 증가할 거야. 그럼 뭐? 역함수가 존재하지. 지수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합니다. 역함수를 구하시오는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 y ax승의 역함수를 그려보자. 구해보자. 그럼 뭘까? x는의 형태를 남기기 위해서 뭐 하자? 로그의 정의를 써볼까? 그리고 뭐 해? x와 y의 자리를 바꿨더니 뭐 나왔어? 요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야. 그 역함수 관계를 물어보기는 하지. 그래서 누구를 로그 함수를 그려보자라고 하면은 y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킬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가 밑이 1보다 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그 y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기는 거야. 다시 한번 어떻게? 밑이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가 1로 오겠지. 왜? 여기서 이 점이 뭐였으니까? 0,1이었으니까 얘는 1,0으로 오는 거지. 좀 이따 하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였어. 이렇게 생겼었어. 그러면 yx에 대해서 대칭동시키면 어떻게 할까? 여기가 1로 가죠. 찍. 이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로 오겠죠. 찍. 로그 함수 끝. yx 대칭 쭉. 이건 다시 한번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럼 생기게 되는 겁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 끝. 더 설명할 게 없고 대칭이라는 특징 외에 뭔가 다른 별다른 특징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로그 함수 또한. 왜? 얘가 특별한 특징이 없었으니까 얘도 특별한 특징은 없겠지.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지나는 점이라던가 표현하자. 아까 낼라 그랬는데 점근성 같은 거는 물어볼 수는 있겠다. 맞지? 언급 정도? 근데 쉬워요. 뭐 맨날 쉽대요. 뭔가 계산을 하고 뭔가 그런 녀석의 느낌은 아니라. 끝. 지수함수 설명 끝. 됐음? 이거 가지고 이제 특징 몇 개 물어본다던가 너희들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우리 항상 뭐 하러 가? 유리함수 배우고 나, 이차함수 처음 배웠고 나서 고등학교 넘어오니까 뭐 했어? 뭐 특징도 물어보고 정역 시역도 물어봤지만 일단 최대 최소 구하러 갔지. 그리고 2차 방정식 다시 하러 갔지. 처럼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그래프 배웠어. 그리고 이제 뭐 해? 최대 최소 하러 가겠지. 그리고 방부등식 하러 가겠지. 근데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거의 최대 최소만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할 건데 그 전에 너네 혹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그 공통 수학 토커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산술 기하 평균은 우리가 안 했어? 함수 빼고 다 하지 않았어? 아니야, 산술 기하는 함수 전에 나오는데요. 절대 부등식. 산술 기하 평균, 코시 휘버르치 부등식 들은 적 없어? 이씨. 까먹은 거죠. 자, 간다. 아, 역함수 너네 설명해야 됐었구나. 맞네. 자, 산술기하 평균 미리 참고는 하고 가자. 요것만 하고 있을게요. 산술기하 평균은 저거 어디야? 공수2에 나오는 절대부등식. 명제단원에서 나오는 거죠. 원래는 뭐야? 요거. 맞죠? 근데 보통 공식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양면에 두 배를 해서 쓴다. 맞지? 그래서 A와 B의 합은 크거나 같아요. 2루트 AB보다.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 A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뭐 이런 거 있었지? 그거 오늘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미리 얘기는 했다.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해. 끝. 쉬었다 자.
일단 오늘 문제 푸는 거랑은 숙제로 푸는 거나 아니면은 내가 써주는 문제에서도 오늘 당장은 좀 필요 없는 녀석을 하나는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뭐가 오늘 당장 좀 필요 없냐면 너희들은 지금 내신용 그리고 선행 수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느낌의 문제들은 아직 사실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야. 자, 근데 나중에 너희가 모의고사 형태의 지수 로그 함수 문제를 만나면은 전부 다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은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관계를 읽어줘야 돼. 이거는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뭐 쓰는 게 낫기는 하려나? 일단 무슨 관계를 말하냐면은 직접적으로 센에서도 물어볼 만한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야. 결국은. 그때 너네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 y는 2x승과 y는 2의 x-1승은 당연히 무슨 관계 있어? 당연히 무슨 관계 있어? 여보세요? 정민아 무슨 관계 있어? 엥? 무슨 관계 있어? 평행이동 관계 있잖아. 왜 그래? x축의 방향으로 1만큼의 평행이동 관계 있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대놓고 주는 문제만 등장할까?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형태 변형을 통해서 관계를 읽어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x라는 함수랑 y는 로그 2의 4x라는 함수는 무슨 관계 있을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관계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얘기한다 그랬어. 무슨 관계 있을까? 대답 안 하나? 무슨 관계 있어? 잘 모르겠는 거야? 아니, 우리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 얘기잖아. 우리 진수 저렇게 생겼으면 뭐해? 진수 저렇게 생긴 거 나오면 뭐해? 뜯잖아, 이 양반들아. 아니, 로고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뭐 하는 거야? 세영 씨, 그러면 이 두 함수는 무슨 관계 있어요? 그렇지.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죠? 자, 그런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 녀석은 무슨 관계 있을까? 자, 요 녀석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뭐가 바뀌어버렸어? 밑이 바뀌잖아. 그러면 여기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맞죠? 여기서는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여기서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행동하는 관계 있지만은 얘는 없어. 관계가 없어. 즉 밑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너네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면 뭐 두 사람은 안 했겠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전에도 배운 거 한번 생각해보면 항상 어떤 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평행이동 겹치는 것은 이라는 질문 만나잖아. 2차 함수에서는 평행이동 겹친다 안 겹친다 누구 가지고 결정해? 2차항의 개수 맞지? 2차의 개수가 크면 좁혀지는 거고 2차의 개수가 작으면 좀 완만해지는 거잖아. 그죠? 원은 반지름 그리고 유리함수는 분자에 쓰던 그 K값 뭐 무리함수도 뭐가 있고 그러면서 지수 로그 함수는 밑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로 넘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자. y는 로그 2x, y는 2 로그 2x. 자, 어때요?
페이동 관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저 앞에 붙어있는 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밑을 바꿀 수 있잖아. 알았죠? 자, 그럼 마지막. y는 2x승 함수가 있어. y는 3 곱하기 2x승 함수가 있어. 평행이동의 관계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수로그 함수는 뭐만 안 바뀌면 된다? 밑만 안 바뀌면 돼. 저 지수 함수에서 3 곱하기 2x승에서 3은 2에다 곱한 게 아니잖아. 2x승 앞에 곱한 거잖아. 그냥 3배를 했을 뿐이야, y좌표를. 그럼 y좌표를 3배를 했다. 뭔가 모든 좌표들이 다 3배가 된다. 평행은 아닌 것 같아. 배율 관계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저 3이 밑을 바꾸지 못하잖아. x 앞에 뭐 3이 붙었거나 2분의 1이 붙었거나 하면 그거는 밑을 바꾸는 역할이지. 어디서 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근데 지수 앞에 붙은 녀석들은 표현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그럼 3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로그 증명하면서 나왔던 거. 2의 로그 2의 3승 그리고 2x승으로 바꾸면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승이 되면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변동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꾸라는 질문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안 물어볼 수 있지만 표현은 관계에 있습니다까지는 읽어줄 수 있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오케이?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읽어줄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전부 다 뭐야? 지수와 지수, 로그와 로그지. 그러면 우리는 한테 누구도 물어볼 수 있겠어. 자, 요런 거 딱 던져주면서 무슨 관계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역함수 관계 있습니다. 라고 읽어줄 수 있겠지? 알았죠? 밑이 어때? 똑같은 지수와 로그거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요런 식으로 물어봤다면 진짜 역함수는 아니겠지. 하지만 밑이 같은 로그랑 관련성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역함수를 만든 다음에 적당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하는 것뿐. 알았죠? 그러면은 역함수 이용을 하기는 해야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뭐 밑이 같은 로그와 밑이 같은 지수가 등장했으니까. 알았죠? 찐 역함수는 아니야. 평행이동 분명 하나만 했어. 근데 저 정도는 역함수 다음 평행이동을 한다. 즉 역함수 하는 과정도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야 된다. 알겠음? 대칭이동을 분명히 써야 될 거다. 자, 뭐 기타 등등 그런 녀석들이 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예시 문제를 내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가는데 1개 정도만 해보자, 우리 반은. 자, 뭐냐면 너네 한번 생각해봐. 좌표평면이 있음. 뭐 빠르게 풀 수 있으면 이거 아마 셀에도 있을 거야, 이 문제는. 여기에 y는 2x승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지수함수죠. 두 번째, 여기 y는 4분의 1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때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bx승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a에서 x축의 수직이 되게 그리고 x축에 평행하게 또는 y축의 수직이 되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만나서 생기는 점들을 각각 b와 c라고 잡고 c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걸 d라고 잡았어. 자, 이때 a, b, c, d가 정사각형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게 질문입니다. 다시 어떻게 했다고? 일단 이 지수함수 위에 a를 잡아서 x축의 방향으로 수선 x축과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이 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잡고 c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d를 잡았을 때 사각형 AB, DC가 정사각형이 된다고 할 때 그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기기. 자,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했을 때 대부분이 어떻게 풀기 시작하냐면 있잖아. A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얘를 A, 2에 있으면 잡아서 얘를 A, 0으로 잡고요.
여기서 이의 a승이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찾으러 가려고 해. 와, 찾아요. 뭐 a 플러스 2 나오고 해요.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 관계를 읽어줘야 된다고 했지 연산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푸는 뭐 내신 대비해서 심화반이라던가 뭐 그럴 때 이건 안 써도 돼. 이 말은 관계를 볼 줄 알면은 관계를 보면 보는 자는이라고 원래 얘기하는데 연산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못 보는 자는 못 보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연산을 통해서 의로라고 하죠. 관계를 읽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알았죠? 그러니까 관계를 읽을 수 있으면 연산을 좀 생략을 가능하다. 뭐 연산을 아예 안 해야 된다는 아니겠지만 연산이 가능하다. 생략이. 아까 내가 푼 풀이 뭐 잘못된 풀이는 아니야. 그렇게 해도 답은 충분히 나와. 그런데 우리 사각형 넓이만 구하기만 하면 되잖아. 정사각형이라고는 지가 잡았고. 근데 둘이 무슨 관계 있어? X축의 방향을 이만큼 변형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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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동되어 있는 거야. 나왔잖아. 끝 답은 다. 나머지 Y좌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가 맞춰놨겠지 당연히. 우리는 X축과 평행한 요 3분의 길이가 2라는 사실 하나만 딱 찾기만 하면은 나머지 Y좌표들은 지가 맞춰놨겠지. 우리한테 지금 C의 좌표를 구하시오가 아니잖아. 넓이만 물어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수 잡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내가 아까 말했던 관계 읽기 문제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간다. 다른 것들은 됐고 오늘 그래서 오늘은 관계보다는 어디로 넘어간다? 그래프를 배웠으니 최대치수 구하러 갑니다. 오늘은 싹 최대치수만 계속 푸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되나요? 자, 보자 한번. 그러면 어떤 문제로 넘어갈 거냐? 지금 내가 써주는 문제들 한번 시간이 충분하겠지? 한번 싹 풀어봅시다. 기본적인 지수 로그 함수 문제들 많이 들어오고 왔어요. 갑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x의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하시오. 알았죠? 두 번째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 함수의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하시오. 풀어보세요. 한 3개에서 끊을까 일단? 로그 한두 개만 더 끼자. 일단 너희들은 풀어봐. 책 문제를 대신해서 푸는 거라서 요거는 뭐 연습장에다 끄적끄적 대놔도 상관은 없는데 뭐 써놓을 사람들은 써놓으세요. 이따가 그 너희 숙제할 때 참고해야 되니까. 이게 좀 거꾸로 써버렸네 내가. 너무 많나? 자,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응? 응. 6문제입니다. 자, 뭐 쉽죠? 얘 결국 지수 로그 함수는 무슨 문제냐면은 어떤 함수냐면은 이제 뭐 이차 함수 같은 유리함수 같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함수가 아닙니다. 이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대칭이라는 엄청난 특징이 있잖아. 그 대칭선을 살리는 게 엄청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유리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야. 맞죠?
뭐 감소하고 하긴 하지만 자 갑자기 증가하는 구간도 생기고 일단은 막 대칭이나 성질도 생기고 이차함수도 마찬가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지수함수는 어때? 한 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계속 증가하면 대칭성 또한 없다 그랬지. 이런 형태의 함수를 뭐라 부르냐면 단조롭게 증가한다고 해서 단조 증가 함수, 단조 감소 함수, 뭐 단조 감소 함수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물어보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너무 쉬우니까 특징이 없고. 자, 그게 최대 최소에도 반영이 된다.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라는 얘기는 x의 범위를 어떻게 주든지 간에 한쪽은 최대고 한쪽은 최소야. 맞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마이너스 1과 1을 넣어주면 둘 중 하나는 최대고 하나는 최소야. 당연히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겠지.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나는 기왕이면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 다른 단원들이랑 좀 연결을 해서 결국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뭐 했어? 막 주어진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본다.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2차 함수 그래프 딱 그리고 축 위치 시작 표현을 한 다음에 주어져 있는 x의 범위 슉슉 표현을 했을 때 눈으로 아 여기 최대네? 여기 최소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거를 지수로 감수해서도 너희들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는 뭐야? 어떻게? 밑이 2분의 1이죠. x를 생각을 해보면 밑은 2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감소하겠네? 아 마이너스 1의 최대 1에서 최소를 눈으로 보라고. 그게 어디서도 밑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의 곱은 너희들이 못 풀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2분의 3으로 가서 아, 밑이 어때? 1보다 커졌네? 증가하겠군. 0에서 최소, 2에서 최대. 값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뭐 로그로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 아니, 밑은 2야. 똑같아. 로그 하면서 그려서 3, 5. 아, 5일 때 최대, 3일 때 최소. 확인을 하면 돼. 알았지? 자, 여기까지 3개가 기본 문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짝 응용하는 문제가 바로 첫 번째 얘. 치환형. 자, 얘는 약간 치환의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y가 빠졌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밑이 8인 로그야. 그럼 최소값을 찾아주고 싶으면 우리는 언제? 그 안에 있는 진수가 최소일 때를 찾아주면 됩니다. 맞죠? 맞나요? 그래서 진수의 최소값을 찾으러 가면 되는데 진수가 뭐야? 2차식이네. x의 범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 얘기를 언급을 한 건 아니다. 그치? 그러면 x의 범위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언제? 이때겠군. 이라고 푸는 거지. 2 넣어봐. 나오는 값이 얼마야? 4 빼기 8 더하기 12. 8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이 8. 그럼 뭐야? 답은? 아, 얘는 1. 그때의 x는 2. 알았죠? 1 아니다. 8 아니다. 8은 진수가 8인 거고 x는 2잖아.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로 가보자. 얘는 무슨 형? 진짜 대놓고 치환형. 뭐야? 2x승이 반복되고 있잖아. 여기는 제곱으로, 여기는 8에다가 곱한 형태로. 그래서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을 해주고 나서 다시 써보니까 뭐야? t제곱에 마이너스 8t. t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되네. 그럼 t의 범위가, t의 축이래. 2차 함수의 축이 t가 4일 때다. 맞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범위 표현을 해야 되지. 그때 관여하는 게 얘죠. x가 2부터 3까지면은 t는 2의 2승부터 2의 3승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4부터 8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있구나. 최대값, 최소값은 언제 발생하는지 눈으로 확인했다. 맞지? 그럼 8 넣어줘서 나오는 게 최대값. 얼마? 0. 4 넣어줬을 때 나오는 값이 최소값. 얼마야? 16 빼기 48, 30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녀석 보면 무슨 관계 있어? 얘랑 약간 느낌 비슷하지? 이 녀석을 제곱했더니 얘가 되잖아. 얘도 비슷하죠? 이 녀석을 제곱을 하니까 얘랑 같은 거는 아니지만 이걸 포함하는 뭔가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2x승, 자리가 너무 없는데? 이 위에 거 좀 지워도 돼? 위에다 풀이할게. 2x승만 치환한 게 아니라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은 뭐야? t제곱은 아니죠. t제곱을 하면은 얘 제곱이 얘 제곱이 나오긴 하는데 2배에다가 얘 더한 게 나오잖아. 그래서 2를 다시 빼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2t는 얘. 자, 여기까지 됐나?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뭐야? t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축이 t가 1이다 맞지? 자, 여기서 이제 답을 내면 되는데 뭐가 또 필요해? 아까처럼 치환한 문자 t의 범위가 필요하지. t의 범위가 어떻게 되시지? 범위? 아, 다리야. t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어? 그리고 그 범위가 어떠느냐에 따라 최대 최소가 달라질 수 있죠. 어떻습니까, 정민 씨? t의 범위? 다 풀었다며 아까. 너의 푼 거 얘기하면 되잖아. 최소 구하기 위해서 t의 범위가 필요하잖아. t 어떠냐고 범위. 안 찾았어? 그냥 1 바로 넣었어? 1 바로 넣은 사람 다 틀렸습니다. t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찾아보세요. 2x승이라는 지수꼴과 2의 마이너스 x라는 지수꼴 더했잖아. 양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다 틀렸어. 답 이거 아닙니다.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갑자기 산술기가 튀어나오는 역수의 합이야.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서 최소값 나옵니다. 알았냐? 오케이? 끝. 갑자기 튀어나오는 산술기하에서 지수루가서 정말 많이들 틀립니다. 알았나요? 아까 쉬기 전에 했잖아. 아니, 쉬기 전에 얘기했잖아. 일부러 내가 너네 모를까봐, 까먹었을까봐. 양수 AB에 대해서 합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녀석의 응용형 문제가 뭐였어? A 더하기 A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 루트에 둘이 곱한 거보다. 그래서 역수의 합은 양수기만 하다면 2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게 산술기합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오케이? 오케이?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너네가 지금 얘네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수투를 뭐 아주 깊이 있게까지는 공부 못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질문이 조금 생길 수는 있으나 들으면은 이제 이해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볼 줄 알아야 되고.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문제 한번 가보자. 산술기하까지 쓸 사람들은 쓰시고 어쨌든 역수의 합인 것까지는 너희들 볼 줄 알잖아. 역수의 합이고 예고도 양수고 양수라서 산술기가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 알았죠? 그러니까 왜 답이 틀리게 되는지 한번 조금만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결국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최소값이라는 거는 실제로 가진 값이야. 그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는 거잖아.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의 최소값은 뭐야? 0이지. 맞지? 근데 x제곱한테 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지라고 범위를 만들어줘도 맞잖아. 맞죠? x제곱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잖아. 왜? x제곱은 0부터 가지고 더 큰 놈 가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건 아니잖아. 그 얘기야. 아까 그 너희가 뭐라고 했지? 이 최소값이 뭐 1일 때 최소값 얼마 나오지?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게 틀린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지만. 약간 이런 느낌을 보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가 양수라고 해서 t를 양수로 본 사람들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맞아. 하지만 실제로 최소값이 나오도록 하는 t가 1이 될 수 있을까는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알았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답들이 등장해서 정확한 범위, 실제 가질 수 있는 범위로 정확한 범위 찾아줘야 됩니다. 알았어? 오케이? 자, 계속 가보자. 이제는 풀고 풀이할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뭐 한두 개 정도 보여만 줄게요. 1개, 2개. 2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개 해보고 고민하자. 자, 간다.
짠. 양수 x, 양수 y. 그리고 x와 y의 합이 18이 되도록 하는. 그때 로그 3분의 1의 x, 로그 3분의 1의 y의 최소값과 원래는 이제 그때의 x, y도 찾아주세요. 이겁니다. 어떻게 풀면 될지 잠깐 고민해봐. 10초? 어떤 건지 알겠어?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보자. 뭐야? 밑이 3분의 1인 로그 2개 더하고 있으니까 두개를 곱하면 되고. 이 녀석에 대하여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밑이 3분의 1. 1보다 작은 놈이니까 진수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져. 맞죠? 커질수록. 그러면 뭐야? 아, 진수가 최대일 때 등장하겠네. 까지 찾은 사람들은 이 문제는 뭐다? 합을 줄게. 곱의 최대 구해봐. 또 산술기행과 하는 거지.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루트 xy보다. 그리고 x, y는 진수기 때문에 양수라고 줬죠. 양수라서 산술기가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럼 얘가 18이야? 이 약분을 할까? 제곱을 해주면은 x, y의 최대값은 제곱 81인 거야. 집어넣어주면 답 나옵니다. 마이너스 4. 알았니?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끝.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너네가 배워야 되는 거. 요거는 지금 당장 못 푸는 건데 자, 문제를 먼저 줄 테니까 뭐 눈에 익혀만 나 형태 자체를 먼저 설명을 해버리면은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y는 100 아니 100 곱하기 x제곱 나누기 자 나온다 x의 로그 x승 이상한 짓을 해놨다 그죠? x의 로그 3승이든가 3의 로그 x는 몰라도 x의 로그 x승이다. 기억해둬라. 분모에만 나오든 분자에만 나오든 그냥 식 자체가 그런 꼴을 띠고 있든 좌변이든 우변이든 상관없이 어떤 변수의 지수가 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로그의 진수 또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 x에 대한 식들이 등장을 한다면은 풀이는 딱 하나야. 양변의 로그 취해주기. 어떤 로그? 이 로그랑 밑이 똑같은 로그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해보고 나서 고민하자. 양변을 밑이 지금 10이죠? 로그의 진수가 밑이 10인 즉 상유로그를 취해보자. 그럼 좌변은 로그 y야. 우변은 어떻게 돼? 로그 안에서 진수가 나누기 꼴을 띄고 있지. 빼기로 바꿀까? 로그 100x 제곱. 이것도 사실은 뜯어주면 더 좋고. 마이너스 로그 x의 로그 x승. 보이냐? 얘는 일단 2 더하기 2 로그 x인데. 보이냐? 뭐가? 진수가 지수꼴 띄고 있죠. 뽑아내면은 로그 x의 제곱이 나와. 시환형 나와. 그래서 너희들은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하든가 아니면 나는 이 정도는 치환을 안 하고 가는데 치환하지 말고 풀든가. 어쨌든 t에 대한 2차 식이 나오면서 이 녀석의 무슨 문제? 내가 뭐라 그랬지? 안 했지?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최대값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럼 뭐야? 엎어져 있고 크기 1이니까 1 넣어주면 나오는 값은 3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답은 1000. 이게 답인 거지. 갑자기 왜 3이라며? 갑자기 왜 1000이 됐을까? 좌변을 봐야지. 로그 y의 최대값이고
y의 최대값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알았죠? 오케이? 실수하기 너무 좋지. 학교 선생님들 졸라 좋아한다 이런 문제. 왜? 애들 우수수 틀려나가거든.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학교 선생은 나랑 똑같지. 뭐 너희들 성적 오르고 실력 오르길 원하지. 시험 출제자로서의 학교 선생들은 어때? 너희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틀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악마입니다. 악마. 알았죠? 너희들이 실수하기 좋은 거, 많이 틀리는 거, 어려워하는 거 무조건 내신다. 알았음? 자, 일단은 반드시 해야 되는 두 문제는 요거 두 개였고 다른 것들은 너희들이 숙제로 풀어보고 나서 고민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자, 요거 얘기만 하나 더 하고 오늘 마칩시다. 자, 뭐냐면 이제 오늘 몇 개 해봐서 알지? 산술기가 갑자기 등장한다고 많이 했죠. 그때 너네한테 대놓고 이렇게 주면은 당연히 최대 최소는 뭐다? 산술기 할 거야. 역수의 합의 최소. 그걸 숨기는 문제가 오늘 만난 거 있지. 이렇게 주면은 쉬워. 이거. 알았죠? 그러면 록은 이게 역수관계에 있는 거를 숨겨놓은 문제다. 어떤 거냐? 밑과 진수가 바뀌면 그 두 로그는 역수관계에 있다. 그걸 이용하는 문제도 나올 거다. 오늘 내가 보여주진 못했지만. 알았죠?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